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에너지의 개념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익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종류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지. 전기 에너지 있었고, 화학 에너지 있었고, 열 에너지 있었고, 운동 에너지 있었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에너지들은 어떤 한 형태로 쭉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 한 가지 형태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 전환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들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아래 그림의 세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죠? 그렇지. 연료를 태워서 그 연료를 연소시켜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온 열 에너지가 엔진을 작동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그거 차례차례 써볼까요? 자, 연료 뭐죠?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연료가 연소를 하면 뭐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열 에너지로 뭐가 움직이죠? 엔진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롤러코스터는 우리 놀이공원 가서 다들 타보셨죠? 자, 롤러코스터는 위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죠?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자,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음식물 섭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전환이 될까요? 자, 일단 음식물 뭐예요?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가 음식물이 뭘로 전환이 되나요? 우리가 움직이는 데 쓰이는 거지. 자, 움직이는데 근육 움직인가? 얘도 화학 에너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화학 에너지. 그리고 얘가 드디어 움직이니까 열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에너지들은 전환만 될 뿐이지 어디서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전환만 될 뿐이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양은 항상 어떻게 된다? 그치, 보존이 된다. 그래서 휴대폰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휴대폰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에 있는 뭐지요? 전기 에너지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럼 전화가 오면 진동이 울리죠.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 자, 휴대폰은 한참 쓰다 보면은 열이 발생을 해요. 뭘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 자, 그리고 우리가 영상이나 음악을 들으면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통화를 해도 밖으로 소리가 나오죠?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우리가 화면을 본다는 건 화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휴대폰 화면을 보는 거야. 그래서 화면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에너지를 합하면 결국 뭐랑 같다? 원래 배터리가 가지고 있던 전기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형태만 바뀔 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항상 그 양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런 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열기관과 열효율이에요. 열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거야. 내가 공급한 열 에너지,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만들어진 그 열들이 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때 내가 10만큼의 열을 공급을 했어. 그럼 10만큼 몽땅 다 일하는 데 쓰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항상 무엇이 존재한다? 방출되는 열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몽땅 다 일에 쓰이지 않는다. 즉, 100% 열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기관이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아래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열기관이 있어요. 내가 Q1만큼의 열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 중에 W만큼 일하는 데 쓰였어요. 그리고 Q2만큼의 열이 방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내가 준 열원이 뭐랑 뭐로 나뉜 거지? 외부의 한 일과 방출된 열로 바뀐 거죠. 요 식을 바꾸면 그림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W는 Q1-Q2 이렇게 넘기면 되죠. 자, 이게 열 효율이 아니에요. 얘는 얼마만큼 일해줬는지를 계산하는 거고 열 효율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열 효율은 내가 준 열에서 내가 준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일에 쓰였는지를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내가 공급한 열, 공급받은 열.
받은 열 아까 뭐였죠? Q1. 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 데 쓰였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 식을 바꿔보면 Q1분의 W 아까 뭐였죠? Q1 빼기 Q2였지? Q1 빼기 Q2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요렇게 하면 얼마야? 1이죠? 요렇게 하면 Q1분의 Q2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런데 열 효율이 몇 프로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곱하기 100 여기에 곱하기 100 여기에 곱하기 100 하시면 아이고 곱하기 100 하면 열 효율이 몇 프로라고 계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지만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 열 효율 계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선생님이 실어보았어요. 자, 우리가 에어컨이나 냉장고 뒤에 보면 이런 마크를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들에 한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등급을 매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에너지, 불필요하게 방출되는 열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입할 때 어떤 걸 사면 좋겠다? 그지? 에너지 등급이 낮은 1등급짜리 제품이 좋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지금 각각의 집은 대부분 뭐인가요? 도시가스 이용한 보일러, 난방시설을 이용하죠. 아니면 뭐 석유 같은 거를 이용한, 등유 같은 거 이용한 난방을 하는데 그런 기존의 화석연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 뭐 지열, 풍열, 수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가발전 시설 이용을 해서 탄소 배출이 제로인 100%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시스템이 이용되냐면 자연채광을 이용을 해요. 집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그래서 그 태양의 열로 난방을 하거나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난방을 하는데 주로 쓰이고 자 들어온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중창 같은 단열 시스템 또는 고단열, 변명 같은 단열재들을 사용해서 열을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가는 열도 다시 잡아요. 열 회수 환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재사용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체 발전.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집 자체에서 발전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주로 태양광이 많고요. 풍력 발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발전을 통해서 탄소 배출 제로인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너지 사용과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열 효율 계산하는 부분과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에너지들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등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과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